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죠. 대선 후보들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의 전략과 선거 막판의 변수 등 대선 관련 이슈 전문가 두 분과 살펴봅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남일재 동서대 선교복지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5일 화요일이었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부산을 찾았는데,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찾은 이유부터 분석을 해보죠. 어떤 전략에서였을까요?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부터 이제 부산을 찾은 것이죠. 이재명 후보. 그만큼 부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표밭에서 그다음에 어찌 보면 상당히 또 절실한 지역이다. 이렇게 읽히는 것이고요. 우상호 총괄 선대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약세 지역, 열세 지역을 먼저 돌고 있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이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열세 약세 지역인 건 맞고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43%를 부산에서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9% 얻었는데 요즘에 그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20% 한 중후반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럼 격차가 좀 큰 것이죠. 43%, 39%와 20대 중후반은 큰 거기 때문에 이 격차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아마 첫날 부산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열세 지역부터 가겠다. 그렇죠. 뭐 통념상 부산은 진보 진영에게는 좀 불리했으니까요. 자, 부산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전략이었는지 남일재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대로 그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라면은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이죠. 예. 지금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회기의 열망이 상당히 높고요. 이거는 뭐 과반수를 넘어 쑥 넘어가는 그런 지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산에 와서 먼저 탄탄하게 다져놓고 전국을 나가겠다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와서 유치하는 거를 잠깐 지켜보면서 느낌이 있는데요. 네. 굉장한 자신감이 붙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어퍼컷이라고 좀 말하죠. 아주 강한 액션을 가지고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자신 준비됐다는 걸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다음에 무능부패 민주당, 말바꾸기 뭐 이재명 여기 가서 저 말하고 또 뭐 시간에 따라서 말 자꾸 달라지고 하는 이런 이재명을 비판을 강하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부산에 대한 공약을 딱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정책적인 하겠다고 것들. 하니까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감 있고 강한 메시지를 주고 갔다. 이렇게 봐서 윤석열 후보의 부산 출정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후보 모두 그 양당에서 목표로 하는 그 지지율에는 여론조사 결과상은 아직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두 쪽 다. 알겠습니다. 자, 거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지지율 흐름 판세 한번 보죠. 진시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여론조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자동응답 ARS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이 있는데요.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좀 앞서거나 동률을 보이는 ARS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화 면접 방식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뒤지는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그 비상등이 켜진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지금 해석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을 좀 전환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믿는 부분은 아직도 그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샤위 이재명인데 저는 샤위는 아니고 그냥 사일런트한 조용한 이재명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초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0% 중반 후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들어올 여력이 있고 이재명 후보 측으로 호남 지역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10% 중후반대를 얻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58%입니다. 그래서 역대 그 보수당 대통령 후보들이 얻은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얻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역대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호남 쪽에서 더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샤이 이재명, 제 말로는 사일런트한 이재명
계층이 좀 넘어올 예. 집단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조금 늦게 이제 원팀 구성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세 결집에 대한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이 이제 말씀이시죠? 호남 쪽에서는 또 이낙연 예. 전 후보가 전 총리가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일주 교수님은 현재 지지율 흐름 어떻게 좀 보겠습니까? 진 교수님께서 아주 수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최근의 흐름은 오차범위 바뀌든 아니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다. 이건 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초조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게 거의 10% 가까운 그 격차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만약에 이 판세가 그냥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막판에 상당히 그 새로운 변수가 되겠다. 어쩌면은 선거가 이걸로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큰 격차가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만약 이 현상이 계속되어지게 된다면은 뭐 될 사람 찍어주자는 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보일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 한 7, 8%가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변수가 또 살아있단 말이죠. 이까지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리드하고 있던 것을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철수 후보와의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단일화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안철수 예. 후보가 꺼냈는데 단일화 꺼내고 윤석열 후보로부터 답을 듣겠다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 선거운동 전면 중단되었어요. 정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다시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못할 정도까지 몰렸다 그러면은 네. 어떤 형식이든지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정권 교체의 명분 속에 들어있던 예. 표들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침묵하고 있고 자중하고 있는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좋은 호재죠. 뭐 돌아가신 분에게는 굉장히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말한 그 국민 경선도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뭐 그건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시영 교수님, 민주당이 그래서 이 연일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힘 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 유리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고의 그 변수가 단일화 변수였죠. 예. 지금 그런데 상황을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던진 거였거든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래서 먼저 치고 나간 것이죠. 네. 그런 거 안 했으면은 만약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정권 교체에 실패했을 때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후보 단일화를 먼저 선제 제안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그 후보로서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야권에서 그렇게 예. 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8, 9%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 4분의 2 정도 가고 4분의 1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4분의 1 정도는 이제 뭐 포기하는 투표를 네네. 포기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또 단일화가 야권에서 이루어지면은 정의당 쪽에서도 한 1% 정도가 또 민주당 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본다면은 표차가 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해서 유리하겠지만 1, 2% 정도, 많아야 2%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득을 알겠습니다. 보게 된다. 예. 이런 큰 표차는 아니다. 박빙 상황이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수치상 보이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다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8, 9%가 알겠습니다. 다 가는 건 아니라 1, 2% 정도 앞서게 되지 않을까. 자, 남 교수님 오늘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했던
후보들이 지금 다 캠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가 들어왔다. 마무리가 됐죠. 이제 어떻게 원팀이 보십니까? 완성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로서는 뭐 잘 선택하신 거죠. 예. 본인이 뭐 다음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보수 원팀이 안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앞을 지금 조금이라도 리드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유승민 후보로서도 굉장히 자기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아마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우세는 계속 더 앞으로 빼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요. 아마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승민 후보가 직책과 조건에 아무 관계없이 돕겠다고 하는 그 예. 얘기 그대로 원팀으로 쭉 나가준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약간의 악재를 덮는 큰 호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도 확장력 있는 유승민 전 의원 합류가 그 대단히 효과가 크죠.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변수가 안 되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힘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자, 민주당은 지금 통합정부론 이재명 후보가요. 김종인, 이상돈을 만났었고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정부 가능성 진천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원래 뭐 잘 되는 집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없던 일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통합정부로는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조건 직책 없이 지금 가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앞서 나가게 된다면 김동연 후보 정도는 통합정부론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뭐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시원 교수, 남혜주 교수와 함께 대선 관련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